휴양 엿새간의 황금 연휴를 맞아 동해안에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준수가 요구됩니다. 겨울철 비수기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장기간 휴항했던 울릉도 여객선이 오늘 묵호항에서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강릉 도심에 2세 갤러리들이 잇따라 들어서 코로나19 사태 속 문을 닫은 공공미술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 전시회 나들이를 추천합니다. 2018년 12월 고교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의 책임자들이 모두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번 연휴 기간 강원도와 제주도에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강원도는 5월 5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지난해 약 90% 수준의 관광객이 몰리겠고, 특히 속초와 강릉 지역 숙박시설은 예약률이 97%에 이르고 있다며 방역 대책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휴게소, 버스터미널, 기차 역사에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하고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연휴 기간 모든 야외 활동 관광지에 대해 특별 방역을 시행하는 한편 관람객 간의 거리 유지를 위한 동선을 표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장 엿새간의 황금 연휴 기간, 강릉 방향은 내일 오전, 서울 방향은 다음 달 2일 고속도로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다음 달 5일 어린이날까지 최장 6일간의 연휴 기간 가운데 내일 서울에서 강릉까지 최대 5시간이 걸리고 다음 달 2일 서울 방향으로 최대 4시간 20분이 걸리겠다고 예측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에서 가장 혼잡한 구간은 강릉 방향은 만종 분기점에서 둔내터널, 서울 방향은 여주에서 호법 분기점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다가오는 연휴 많은 사람들이 도내 주요 관광지로 몰릴 전망입니다. 그동안 개점 휴업 상태였던 관광업계는 반기면서도 혹시 이번 연휴가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지는 않을까 긴장감 속에 손님 맞을 준비에 나섰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휴 기간 도내 주요 리조트들의 객실 예약은 거의 마감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여행 자제를 요청하고는 있지만 국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있고 더 이상 집에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이 리조트를 찾은 관광객들의 반응입니다. 계속 애들이 집만 있다가 보니까 그냥 또 이쪽이 이제 청정 지역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리 두면서 좀 지내면 괜찮겠다 싶어서 온 거예요. 관광업계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주요 장소마다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객실과 식당 등에 대한 소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마다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여행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질 경우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놀이 시설의 경우 감염 위험이 높아 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염소소독 때문에 물 자체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수영이나 아니면 물놀이 할 때 그 마스크를 쓰거나 생활 방역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탈의실이나 이런 그 공동 공간에 있어서 접촉을 좀 피하는 것이. 도내 리조트 중에는 연휴에 맞춰 그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물놀이 등 각종 놀이시설을 다시 개장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 상황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이번 연휴가 그동안의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여행지에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휴항이 길어졌던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탑승 예약은 매진된 상태인데 지자체와 선사는 긴장감 속에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묵호항 여객선 터미널에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여객선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여행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약간은 긴장한 모습입니다. 살짝 걱정도 되는데 이렇게 마스크라든지 개인 위생 이런 거를 철저히 지키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철 비수기 운항을 중단했던 울릉도 관광 여객선은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휴항 기간이 2달이나 길어졌습니다.
운항이 재개된 첫날 440여 명 정원인 이 여객선은 100% 탑승률을 기록했고 연휴 기간에도 매진 행렬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울릉도 뱃길은 다시 열렸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해제된 것은 아닌 만큼 여객선사는 감염병 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체 소독을 하는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 온도 체크, 그다음에 손소독제, 마스크 필수 착용 등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현지에서는 울릉군과 의료원이 협력해서 대대적인 여객선 이용객들이 몰려들 동해시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는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혹시나 이제 확진자가 이제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에서는 방역 활동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강릉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아직 묵호항보다는 덜 안전하다는 판단 아래 7월 23일까지 휴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릉 도심에 이새 갤러리들이 잇따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 휴장한 공공미술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 가족끼리 함께 관람하기에 더없이 좋을 공간들을 홍한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태양빛으로 가득한 풍경이 강렬하고 선명한 붓터치로 생동감 넘치게 화폭에 담겼습니다. 프랑스 남부 아르에서 삶의 격정기이자 작품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후기 인상주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의 작품 60여 점이 원작과 가장 유사한 레플리카 형태로 펼쳐집니다. 빈센트 반 고흐 생전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남부 프랑스 지방을 중심으로 작품 60여 점을 5개 섹션을 나눠 준비했습니다. 단체 관람 시 도슨트 운영 및 어린이를 위한 체험 공간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24시간 세라믹 공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도 문을 열었습니다. 호텔 1층에 문을 연 갤러리는 투숙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 누구나 마음 편히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옛 도심의 정취가 살아있는 공간에도 이색적인 소규모 갤러리들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습니다. 강릉시 천주교 임당성당 인근에 마련된 뮤지엄 홀리데이는 지역 작가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한 달 주기로 전시 작품들을 교체합니다. 지역 청년 작가들과 시민예술가 데뷔 무대를 좀 러프한 공간에서 하고 싶어서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되었고, 또 청년 작가들의 수입 증대를 위해서 기획전을 매달 바꾸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릉 초당동의 소담한 한옥을 개조한 갤러리 초당은 강릉 지역 사진 동호회 플랫폼 627 회원들이 촬영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면 공공문화공간인 강릉 아트센터 전시관 그리고 강릉 시립미술관은 5월 중에는 다시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올해 들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울타리, 재구시를 하고 있을까요? 야생 멧돼지들이 울타리를 뚫고 통과하는가 하면 포획틀은 잘 잡히지도 않아 무용지물이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의 산속. 아프리카 돼지열병 매개체로 지목된 야생 멧돼지 포획틀이 설치돼 있습니다. 2달 전쯤 이곳에 설치됐지만 지금까지 야생 멧돼지 포획 건수는 1마리. 야생 멧돼지를 유인하기 위해 놓아둔 먹이는 새들이 거의 다 먹어치웠고 철창은 이렇게 굳게 닫혀 있어서 멧돼지들이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야행성인 멧돼지 습성을 고려해 야간에는 철창문을 열어둔다고 하지만 매일 관리하기도 힘들고 멧돼지가 잡히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갇히는 걸 보면 절대 안 와요. 그럼 또 틀을 또 옮겨야 돼요, 딴 데다가.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무게가 만만치를 않으니까. 먹이를 찾아 남하하는 멧돼지를 막기 위해 설치된 울타리는 곳곳이 휘어지거나 아랫부분이 뚫려 있습니다. 모두 멧돼지가 울타리를 통과하려 애쓴 흔적들입니다. 수리하면 뚫고 지나가길 벌써 수차례. 농가 감염을 막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 주민들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말합니다. 수를 한다 쳐도 그 다음날 되면 와서 이렇게 또 뚫어놓습니다. 이건 멧돼지가. 멧돼지 힘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들이받아서 이 한번 들으면은 이 기둥이 다 뽑힙니다.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강원 지역에 설치된 울타리는 673km,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모두 합쳐 11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포획틀은 하나에 180만 원씩 700개가 넘게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멧돼지 포획 건수 2만 2천여 건 가운데 88%가 총기를 이용한 포획이고 포획틀을 이용한 포획 건수는 6.5%로 저조합니다. 포획틀 주변에 좀 포획 트랩도 같이 배치를 해서 기만 보고 포획틀 안 들어가고 그냥 가는 멧돼지들을 내서 좀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7개월간 이어지면서 발병 지역 인근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방역 대책은 애타는 심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내년에 치러질 2022학년도 대입부터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정시 모집 비율이 30% 이상으로 올라가 수능에 취약한 도내 학생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상위권 대학 상당수가 정시 비율을 기존 20-30% 수준에서 40% 안팎으로 늘립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작년 기준으로 도내 수험생들의 90%가 수시 전형으로 진학한 만큼 수능 성적이 중요한 정시 모집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수능 성적은 4년 연속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고교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 책임자들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45살 김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47살 최모 씨는 징역 2년, 보일러 설치업자 안모 씨는 금고 2년, 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 씨는 금고 1년 6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 투숙한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지고 7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강원FC가 K리그1 개막전을 다음 달 10일 오후 4시 30분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FC 서울을 상대로 치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막이 늦어진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이번 개막전은 관중 없이 치러집니다. 한편 다음 달 23일에는 4년 만에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강원FC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최장 6일의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산림당국이 산불 방지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